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지난번에 영상을 올렸더니 이제 제가 배당주 투자하세요 뭐 이런 얘기 써놨는데 포트폴리오 좀 알려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궁금해 하시니까 다 까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물론 종목 선정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2월 9일 현재 코스피가 2022년 대비해서는 한 11% 정도 올랐고 코스닥은 15.5%, S&P 500은 7.2%, 나스닥은 13.8%가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나 S&P 500에 비해서 나스닥이나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갔네요. 제 스코어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저는 올해 수익률은 한 13.8%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배당금 나올 거 감안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배당주 중심으로 투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수 상승률은 그래도 얼추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하여튼. 근데 이제 도대체 뭘로 운영하길래 수익률이 그렇게 나와요? 이제 이게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현재 계좌에 있는 종목들 한번 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목 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이게 원래는 저는 이렇게 많이는 안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팔랑기가 돼갖고 저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국내는 14개 종목, 미국은 11개 종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배당주의 비중이 91.7%입니다. 거의 배당주가 그러니까 주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종목들이 이제 배당 때문에 사놓은 종목들이 되겠고요. 제가 맨날 다루니까 아시겠죠? 맥커리 인프라가 있고, 그다음에 GOF, 이거 이제 월배당 나오는 고배당 CEF 폐쇄형 펀드입니다. 그리고 아버리얼티 트러스트라고 요것도 이제 배당주인데요. 요것도 있고 JEPI 요것도 워낙 유명한 거니까 요것도 영상 따로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이제 그게 배당주들이고요. 나머지는 보시면은 얼추 아는 종목들이 많으실 겁니다. 국내는 삼성전자, 기아, 대한항공,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고, 조금 생소한 게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이거 이제 그 외국인들 여행 오면은, 세금 리펀드 해주는 이제 그런 데인데, 누가 좋다 그래서 들고 있었는데 한참 물려있다가 요즘 들어서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차트는 괜찮던데. 그거랑 이제 중국 관련되는 수혜주라 해서 대한유화 사놨는데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입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지수가 좀 많이 갈 거를 예상해서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피 레버리지 움직이는 건데, 코스피 200에 2배로 움직이는 건데, 살짝 마이너스입니다. 하여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연금저축계좌를 저는 요즘 이제 ETF를 갖고서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는 중이거든요. 2차전지 쪽이 좀 비중이 크고요. 2차전지 요즘 근데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많이 사면서 2차전지 쪽은 조금 수익이 나고 있고, 채권 투자를 또 해야 된다 그래서 30년짜리 이 국고채 ETF를 사놨습니다. 요것도 아직까지는 별로 재미 못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코덱스 200 근데 지수 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지수형 이제 ETF 사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플러스 났습니다. 화장품 이제 중국 열리고 하면은 이제 화장품 마스크도 벗었으니까 화장품 ETF도 조금 들고 있고, 소프트웨어 네이버 카카오 요즘 챗 GPT 막 난리인데 소프트웨어도 사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ETF도 샀고, 미국 지수도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S&P 500 거를 샀습니다. 근데 이 가로 열고 H라고 되어 있는데 이 H는 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 변동에 대한 환해지를 해놓은 상품입니다. 이제 처음에 샀을 때가 워낙 환율이 높았었기 때문에 이거 환율 떨어질 거야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그럭저럭 예상은 잘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거는 아까 보시면 아마존, 알파벳, 여기 구글이죠. 나이키, 테슬라, TQQQ 요것도 남들 하길래 따라 했다가 지금 까먹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좀 들어간 거는 그래도 20%씩 플러스 나고 하긴 했습니다만 나스닥의 3배로 움직이는 거죠. TLT는 이제 미국 국채 20년 물짜리인 거고, 이제 채권금이 분명히 이제 떨어질 거니까 이것도 한번 조금 해보자 하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 애플 이거는 굉장히 소량 그냥 보초명만 들어가 있는데, 엔비디아는
바닥치고 올라갈 때 확 담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막 팔았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테슬라, TQQQ, 엔비디아 막 팔았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좀 사고 막 이러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모르는 종목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대부분 아는 종목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잘 알려진 종목들로 투자를 하고 있네. 뭐 근데 당연히 이제 제일 뭐 기본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종목 선택을 해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 내가 계속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 거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근데 그 주식을 언제 사고 어떻게 사는지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모르겠으면 일정 금액 적립식으로 사시고요. 본질 가치 손실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서 주가 하락이 됐을 때 더 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메컬인프라 같은 경우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니까 그 예를 들을게요. 메컬인프라의 실적은 꾸준히 잘 나오고 있고 배당금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에 14,000원까지 갔던 게 10,000원 초반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실적 잘 나와요. 배당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사서 계속 담는 거죠. 어디가 바닥인지 알면 좋겠지만 잘 모르겠으면 계속 담는 거예요. 그리고 10,000원 초반까지 갔으면, 야, 지금이면은 배당률 7%가 넘네? 이럴 때는 많이 사자! 라고 해서 계속 또 더 많이 담는 거고, 조금씩 올라가면 이제 방향 틀었나 하면서 계속 뭐 돈 생기면 계속 담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보자는 말씀인 겁니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종목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꼭 그걸 사시라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그걸 자꾸 해보고 실수도 하고 까먹어 보고 해야 이런 게 조금 이제 내공이 쌓이면서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알려면 차트 공부를 해서 이게 추세가 전환이 됐구나, 이게 이제 좀 조정을 받는 거구나, 이게 눌림목이네, 이런 것 정도를 조금 알 수 있게 되면 그나마 조금 이제 사는 타이밍을 조금 더 알 수 있게 되죠. 그것도 뭐 100% 맞는 건 아니죠. 차트는 항상 과거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미래는 모르는 건데, 하여튼 살짝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거 감안해서 배우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한테도 뭐 종목 좀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A라는 종목이 진짜 좋아요 라고 하면은 거기다 얼마를 넣을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로또가 당첨되셔서 10억이 있었는데 제가 얘기하면 10억 한 번에 넣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번에 절대 못 넣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종목에다가. 그리고 그걸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누구한테 물어봐서 사고 뭐 이걸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리고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몇 번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몇 번이 계속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요. 지속 성장 가능한 종목을 찾고 목표를 갖고 꾸준히 이제 수량을 모으다 보면 그게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고, 그렇게 해야 변동성이 생길 때 버틸 수 있는 내공도 같이 쌓일 겁니다. 이제 살 때 조금 실수도 해봤다가 이럴 때 사니까 괜찮네, 성공도 해봤다가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늘어난, 그러니까 처음부터 10억어치 주식을 못 사겠지만 100만원, 200만원씩 사다 보니까 10억이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 종목이 흔들려도 믿음도 있고 쌓아놓은 것도 있고 벌어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가능해지거든요. 이제 그런 걸 자꾸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쉬운 얘기 같은데요. 참 뻔한 얘기 같은데요.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본인의 이제 상황이나, 그러니까 현금 흐름에 대한 상황일 수 있고, 뭐 성향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죠. 뭐 저처럼 이렇게 종목 많이 하지 마시고, 뭐 4-5개 정도로 뭐 하시던지, 그렇게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걸 계속 모으는 거죠. 요 종목이 떨어졌네? 요거 모으고, 저 종목이 떨어졌네? 저거 모으고, 뭐 이렇게 해서 맞춰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제 자기 성향에 맞는 걸 찾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주식 대신에 달러 매매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는 나는 부동산이 좋아해서 리츠만 사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성장주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이제 자기 성향에 맞춰서 사는 건데, 이런 이제 과정을 할 때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이제 경제의 흐름, 경제도 뭐 사계절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저도 요즘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씩 알게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실력이 쌓이게 되면 돈이 흘러가거든요. 최근에도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돈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중국 리오프닝주로 갔다가 반도체로 갔다가 뭐 2차 전지로 갔다가 요즘 뭐 챗 GPT 때문에 뭐 관련된 네이버 카카오 뭐 이쪽으로 또 막 갔다가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들이 되게 짧게 막 나타나거든요. 정말 실력이 쌓이면 이걸 이제 파도 타듯이 옮겨 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어찌됐든 이제 그것도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뭐 조금 돈 갖고서 이렇게 저렇게 해봤다가 잘 되면 이제 비중을 좀 늘려가는 게 그게 순서가 아닐까 하는 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 얘기 뭐 뻔한 얘기 하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직접 해보시고 쌓여가고 실력이 쌓이고 뭐 시드가 커졌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뭐 100만 원 갖고 할 때도 사실 내 돈 10,000원이면 까먹으면 짜증나는데 이게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고 10억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왔다 갔다 하는 돈들이 장난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성을 잃어요. 사실은 10억에 1%면 얼만데요. 네.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도 감당해낼 수 있는 내공이 쌓여야 나중에 정말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습들을 꾸준히 해보시고 계속 공부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까지는 열심히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